안녕하세요. 정선유치원교사 박노은입니다. 유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든지 환경놀이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우리 반 장기 프로젝트처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의 환경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환경놀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차는 유아들과 환경놀이를 하며 느낀 한계점을 말씀드리고 환경놀이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유아의 환경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놀이 방법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환경놀이는 제일 먼저 재활용품 놀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가정으로 재활용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모은 것을 놀이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작은 상자부터 물뚜껑, 요플레통, 휴지짐 등을 이용해서 인형, 자동차 같은 놀잇감을 만듭니다. 만들고 가지고 놀 땐 재미있고 즐거운데 한 가지 단점이 이들은 견고하지가 않아요. 금방 망가지게 되죠. 그러면 유아들의 흥미도 떨어지고 결국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로 버렸으면 분리수거라도 했을 텐데 유치원에서는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재활용품 놀이 끝은 더 많은 쓰레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교사로서 귀찮기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또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환경이라는 주제가 유아 자발적으로 흥미가 생기기 쉽지 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주제들처럼 일회성이라는 건데 일회성이고 지속적이지 않으면 환경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환경 소양을 기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 3세부터 5세의 유아들과 여러 환경 놀이를 해본 결과 이렇게 접근한다면 한계점을 극복하고 환경 소양을 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아가 매일 접하는 소재로, 유아가 특정 계절에 접할 수 있는 소재로, 유아가 매일 보는 친근한 소재로 환경 놀이를 한다면 유아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실질적인 환경 사랑 방법을 실천하게 되며 더 나아가 이를 가정과 지역사회로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그럼 이제부터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에게 동물이라는 주제는 정말 친근한 소재인데요. 아마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이 주제로 놀이를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만 3세 유아들과 3월 한 달 적응 기간을 보내며 큰 주제 없이 하루하루를 놀이를 했는데요. 아기들이라 많은 손유이를 했었는데 그중 아기 돼지 삼형제의 손유이가 재미있었나 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의 동화책도 함께 읽으며 3월 말 처음으로 공동의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동물 놀이가 진행됐고 놀이가 끝날 즈음 아픈 동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때부터 환경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동물놀이를 1분 영상으로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기 돼지 삼형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다 다른 동물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동물을 만들어 봤어요. 그것으로 인형극도 해봤습니다. 부엌이 아닌 거잖아. 그래도 짝짝 아장짝.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다른 지렁이도 지렁지렁 안녕하세요. 애벌레도 인사해요. 애벌레 안녕하세요. 동물 보살피기 놀이도 하고 동물원 현장학습도 갔다 왔습니다. 동물이 나오는 책을 정말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아픈 동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속에 아픈 동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왜 아픈 물고기가 생겼는지 관심이 생겼습니다. 만 3세의 유아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책 속에 나온 공장의 모습과 폐수를 교실에서 표현하였고 교실 한켠에 전시를 하며 놀이 시간에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놀이의 진행 상황을 부모님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소 귀찮을 수도 있지만 주안 뒤쪽에 사진과 글로 어떤 배움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드렸고 소통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로 주안보다 더 자세한 글과 사진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모님들께서도 배움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픈 물고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수질 오염으로 놀이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와 관련된 놀이 자원을 준비했었는데 교사의 예상과는 달리 유아들의 환경놀이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놀이 포털 자료가 매우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현장 지원 자료, 기후 환경 자료를 활용하여 UI 놀이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와 관련된 후속 활동을 꼭 했는데요. 눈으로 보아야 아이들 기억에도 잘 남고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후속 활동을 꼭 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지금 사진 장면은 지구 얼굴 두 개를 연결하여 탄소가 많을 때는 지구가 뜨거워지고 탄소가 조금일 때는 지구가 웃고 있는 얼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벽면에 게시해 주었더니 유아들이 탄소를 뗐다 붙였다 하며 서로 이야기하고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탄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아보고 유치원에서 탄소 나오는 곳에 직접 만든 탄소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유아 스스로 잔반을 줄이거나 손을 씻을 때 종이 타월을 2장씩 쓰던 아이들이 한 장만 써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가정에는 아이놀이 포털에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안내장을 만들어 배부하였고 부모들의 이해를 도와 계속적으로 놀이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이누리 사이트에 재미있는 탄소 더하기 빼기 놀이 자료가 있어서 가정으로 보내드렸고 가정과 교실에서 탄소 보드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놀이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엄마가 직접 그림을 그려 자녀와 함께 탄소 이야기를 나눠주신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탄소, 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기후변화의 사진을 프린트하여 전시도 해보았습니다. 환경놀이 중간에 심각성을 많이 느꼈는지 자신들이 알게 된 것을 종이에 써서 복도에 붙여달라고 하는 유아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며 이는 나중에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환경놀이가 무르익었을 때쯤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는 유아들이 제법 생겼습니다. 여러 실천 방법 중에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가정과의 연계가 꼭 필요한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핸드 티슈 대신 핸드 타월을 사용하는 것과 자동 세척 물컵 대신 개인 물병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가정과의 연계가 꼭 필요했기에 역시 주안과 카카오톡 채널 소통 창구로 자세히 안내를 해드려 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가정에서 협조를 잘 해주셨는데요. 핸드타월을 사용하며 그 이후 교실에서는 더 이상 핸드티슈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병은 매일 세척해서 보내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덕분에 유아들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당에 갈 때, 바깥놀이에 갈 때 너무 잘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아들이 알게 된 것을 형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캠페인 하나, 활동 하나 때문에 소개 자료를 다시 만들긴 힘들어서 교실에 있던 게시 자료를 판넬로만 옮겨 붙였습니다. 거기에 제목만 붙이니 근사한 캠페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게시 자료들은 아시죠? 동영상을 본 후 이해를 돕기 위해 후속 활동으로 했던 것들입니다. 후속 활동이 꼭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역할을 맡아 캠페인을 준비했고 복도에서 형님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역할을 맡지 않아도 마지막 기후지킴이 노래에는 모두가 참여했고 영상은 부모님들께도 공유해 드렸습니다. 유아로 하여금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하려면 탄소와 지구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 활동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래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실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요. 환경놀이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환경사랑 실천은 다른 놀이가 진행됨에도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빨대 없이 우유 마시기, 점심 잔반 줄이기, 특히 개인 물병 사용하기와 핸드타월 사용하기는 수료 때까지 했기에 유아들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6살로 올라가며 오히려 부모님들이 6살 때도 실천했으면 좋겠다. 연계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비추기도 하셨는데요. 이를 통해 가정과의 연계도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캠페인 장면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녹화 자체가 아이들의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고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했구나 이것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계절에 접할 수 있는 소재로 환경놀이를 했던 사례입니다. 만 5세 유아들과 진행했고 봄에 한창 보이는 꿀벌이 꿀을 먹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여 마주 이야기 자료로 친구들에게 소개한 것이 꿀벌놀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꿀벌에 대해 배우며 꿀벌 생태와 관련된 환경놀이가 전개되었습니다. 마주 이야기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을 보며 꿀벌에 대해 알아보자는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꿀벌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만 5세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했는데요. 저희 유치원에는 30대 정도의 유아용 태블릿 PC가 있어서 개인별 태블릿 PC를 만들어 주었고, 구글 이미지를 이용하여 꿀벌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꿀벌 관련 책을 많이 구비하여 함께 정보를 탐색했는데요. 교사인 저도 꿀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아들과 함께 배워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꿀벌에 대해 알아갈수록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겨서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을 가정에서 조사해오는 가전 연계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꿀벌 놀이를 하다 보니 꿀벌이 사라져 간다는 것과 이것이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꿀벌이 소중한 이유, 꿀벌이 사라져가는 이유, 그리고 꿀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환경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꿀벌 보호 방법을 포스터로 만들어 유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부모 참여 수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꿀벌 보호 캠페인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활동지를 직접 만들었고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었어서 어떻게 선생님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수업이 연계가 되었는데요.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AR 어플을 이용한 보물찾기 놀이, 포스터 속의 숨은 조각을 찾아 글자를 완성해 보는 활동인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글씨를 들고 있지요. 이렇게 조각을 찾아서 글씨를 만들어서 완성을 해보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과 함께 꿀벌 보호 책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 페이지씩 만들어서 공동의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책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꿀벌의 생태부터 시작해서 꿀벌이 꼭 필요한 이유, 꿀벌이 사라져가는 이유, 꿀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책 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당일은 사절지에 부모님과 함께 한 페이지씩 완성하고 다 만든 것을 스캔하여 스냅스에서 책으로 완성을 하면 해바라기 씨앗과 함께 추후에 배부하였습니다. 책 내용은 유아들의 꿀벌 놀이에서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미리 교사가 구성해 놓아서 책 내용이 인쇄가 되어 있는 종이를 사용하였고, 꿀벌은 생각보다 그리기가 어려워서 꿀벌 사진을 스티커 종이에 인쇄하여 직접 그릴 수도 있지만 사진을 오려 붙일 수 있게 하는 배려도 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난 후 포스터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QR코드로 만들어 포스터에 붙여놓았고 개인 태블릿 PC로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업 때는 우리나라 핸드폰이나 아이폰으로는 제가 사용했던 AR 어플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유아용 태블릿 PC는 다른 나라 대만 제품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어플이 호환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동영상을 QR코드로 다시 만들어서 유아들에게 볼 수 있게 지원하였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꿀벌 놀이가 끝났지만 꿀벌이 맺어준 소중한 채소와 과일이 급식으로 나오면 전과는 다르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호박, 가지 등 채소요. QR코드를 찍으면
이 장면이 하나씩 영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꿀벌은 꽃가루 매개자예요. 열매를 나눠주는 소중한 동물이에요. 꿀벌은 생태계 수호자예요. 식물, 동물, 사람 모두 살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동물이에요. 겨울잠 자던 꿀벌이 날씨가 따뜻해져서 꿀을 따로 나왔다가 꽃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나무와 꽃을 베면 꿀벌이 살 땅이 없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윤곽을 풀어서 꿀벌이 사라졌어요. 꿀벌을 아프게 하는 병이 많아졌어요. 핸드폰이 많아져서 꿀벌들이 길을 잃었어요. 집을 못 찾아서 사라졌어요. 아카시 나무와 해바라기 꽃을 많이 심어요. 바로 택을 쥐어주고 꿀벌을 죽이지 않고 꿀벌을 만나면 안녕하고 인사해 줄 거예요. 농약을 뿌리지 않고 친환경 농장을 많이 만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꿀벌이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정상꿀을 사 먹어요. 정상꿀벌을 응원해요. 마지막으로 유아에게 친근한 소재로 환경놀이를 했던 사례입니다. 우유값으로 우유를 먹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담겨져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3월에 시작하여 1년 내내 할 수 있는 활동이니 올 3월에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봅니다. 매일 마시는 우유, 그로 인해 나오는 우유값, 그것을 보며 우유값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봉지에 우유값을 접어서 버렸는데요. 매일 버려지는 우유값을 보며 우연히 우유값 놀이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때부터 우유값을 씻어서 말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우유값 업사이클링 활동을 했는데요. 학기 초라서 마침 개별 연필꽂이와 치약을 담을 바구니가 필요했었습니다. 이 활동으로 우유값 연필꽂이와 우유값 치약꽂이를 만들어 1년 내내 사용했는데요. 엄청 튼튼하고 덕분에 돈도 굳었습니다. 그리고 우유값 업사이클링 놀이를 했는데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우유값 업사이클링 놀이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반 유아 수준에 맞는 놀이를 찾아 즐겁게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유값 업사이클링 놀이는 열흘 정도밖에 흥미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유아들의 흥미가 떨어지니 모아지는 우유값은 계속 늘어나는 물생화 문제가 발생했고요. 교실도 함께 지저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 다시 안 모으고 처음으로 돌아가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또한 놀이 후 결국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우유값을 보며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우유값 재활용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때 우유값으로 휴지를 바꿔준다는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때부터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가정으로 안내를 했는데요. 유치원에서 이런 이유로 우유값을 모을 예정이니 혹시 가정에서도 우유값을 모을 수 있으면 유치원에 보내달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꿈꾸는 반 장기 프로젝트 헌 우유팩 줍게 새 휴지 다오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아들은 매일 우유값을 씻어 말리고 전날 말린 우유값은 직접 가위로 잘라
자신의 우유값 모으는 통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루틴이 되어서 다른 교실에는 없는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드려 담당 주무관님과 미리 일정을 논했는데요. 각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니 활동하기 전 꼭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중순 여름방학 하는 주에 그동안 모았던 우유값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500g당 휴지 한 롤을 바꿔주신다고 하기에 500g에 맞춰 한 묶음씩 묶어보는 활동도 했습니다. 교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저는 1학기 때는 현장 학습의 형태로, 2학기 때는 교사만 다녀오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7살 아이들로 굉장히 어린 아이들로 보기 때문에 많이 기여해 주시고 기특해하게 봐주시고 간식도 주셨습니다. 유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했고 흥미로웠던 경험이었고 우유값을 모아 휴지로 바꿨다는 사실에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학기 때는 교사가 다녀오고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유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1학기 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유아들은 잘 이해하였고 이로써 2학기 때는 우유값 99%를 재활용한 환경사랑 실천을 톡톡히 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교환을 한 휴지는 그날 바로 가정으로 보내드려서 이렇게 교환을 했다고 안내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다녀온 것을 영상으로 편집한 걸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학기부터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도 다 먹어요 스티커 모으기 활동을 했었는데요. 어, 음식을 다 먹는 유아가 있어서 그 아이를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 본 활동이기도 합니다. 스티커와 활동지를 직접 만들어서 가정으로 배부를 했고요. 스티커는 A4, 투명 A4 라벨지에 프린트하면 정말 스티커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공유를 원하시면 공유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놀이를 한 후 직접 알게 된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수업 자료로도 활용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수업 자료로 직접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놀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우유값 활동을 꼭 한번 해보시기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유아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로 한 몇 가지 제시해 주시면 아마 환경놀이를 한 사례를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강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몇 가지 좀 질문이 그래도 한두 건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한번 보시고 한번 답변 가능한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 처음에는, 처음에는 금요일에 한 번씩 가정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회수되는 수건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사용한 수건은 한 장이었고, 손만 닿기 때문에 금방금방 말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금요일에 퇴근하기 전에 제가 유치원에서 말려서 세탁을 하고, 그래서 계속 유치원에서 세탁을 해서 수료 때까지 사용을 했었습니다. 질문 두 번째. 처음 재활용 분리했을 때 우려. 네, 재활용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다 결국에는 쓰레기가 엄청 많이 생기고 테이프도 또 막 덕지덕지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해서 굉장히 교사로서 이게 정말 환경놀이가 맞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해결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밖에. 그래서 특히, 우유값 놀이를 했었을 때, 마지막으로 했었던 우유값 교환이 진정한 답이 아닌가. 지금 현재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활동이 굉장히 좋았어서, 저는 매년 3월에는 꼭 아이들과 함께 이 우유값 활동을 하고, 1년 내내 이 활동을 조금 쭉 지속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올해 3월에 꼭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스티커 도안 공유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네,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지, 네,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활동지도 아이들이 그 스티커 붙이는 활동지도 공유를 해드릴 수 있고 그 만든 스티커도 공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환이 안 되는 행정복지센터도 있군요. 아, 그러게요. 다른 지역까지 알아볼 수 현장 체험 학습으로 가까운 거리라면은 에듀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1학기 때 현장 학습으로 진행을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고 솔직히 저희 반 덕분에 옆반까지도 2학기 때는 같이 모으는 활동을 진행을 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놀랐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휴지로 교환되는 이 장면은 교사인 저도 처음 올해 해봤던 거였기 때문에 어른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어, 꼭 한번 괜찮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는 누리과정 포털 사이트 소통누리 교사 나눔터에 공유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강의가 끝나면 같이 공유를 그쪽으로 올리겠습니다. 편식하는 유아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스티커를 만들었을 때는 점심을 다 먹었어요 라는 스티커 하나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반 아이 중에서도 야채는 아예 안 먹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밥을 다 먹을 때도 있는데 반찬을 다 안 먹었다고 그 스티커를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스티커를 받고 싶은 마음에 억지로 먹는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생겨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분야를 나눴어요. 밥, 국, 반찬, 우유, 오후 간식 이렇게 저는 총 5개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먹을 때 밥과 국과 반찬을 다 먹으면 그 3개의 스티커를 다 받는 거고 그리고 밥만 다 먹었으면 밥 스티커만 받는 거고 그래서 편식을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 나도 동참을 했어. 라는 그런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우유값을 휴지로도 바꿔주는데 어떤 곳은 뭐 건전지로도 바꿔주고 뭐 더 좋은 걸로도 바꿔주신다고 하니까 꼭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질문 6번에서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물도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번만 씻게 했어요. 한 번 씻고 한 번 또 씻고 딱 2번만 씻어서 엎어놓을 수 있게 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물으셨어요. 이 교실에서 우유값을 그렇게 많이 말려놓으면 여름에 냄새가 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2번만 씻었고 혹시 저도 그것 때문에 여름에는 3번 씻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우유 썩은 냄새 이런 게 엄청 많이 모아놔도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환경에 관심이 없는 유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 놀이를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다른 놀이가 진행이 돼도 환경에 관심을 갖는 환경 실천 방법은 그냥 꾸준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뭐 저는 뭐 독도놀이 했었고 그다음 뭐 정선에 관련된 뭐 아리랑 놀이를 했었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런 루틴처럼 우유값은 당연히 먹고 말리고 가위로 잘려서 내 통에 모으고 그리고 점심을 먹을 때 꿀벌이 맺어준 소중한 뭐 가지가 나왔다. 선생님, 이거 가지, 이거 우리 꿀벌이 준 음식이잖아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이 다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쭉 지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참여 수업 조금 더 맞아요. 근데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고 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훌륭하게 수업 연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AR 어플은 어떤 걸 사용했냐면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의 페이지로 제가 작성을 좀 해서 같이, 그 사이트에 올려놔 볼게요. 왜냐면 이거 정말 다른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유치원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아, 정말, 놀이를 하는 곳은 정말 다르네요. 막 이런 말씀을 또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어플을 사용했는지 요거까지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1년 동안, 오랫동안 장기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궁금하신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계속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공유하는 뭐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누리 포털에 보면 소통누리에 교사 나눔터에 이 연수 끝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좀 정리하신 다음에 아마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2번째 연수를 해주신 저희 박노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2부 오늘 2번째 연수를 마치고 잠시 5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7시에 오늘 마지막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